크리에이티브 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댄입니다. 제 채널은 큰 카테고리로 치면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나오시고 그분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예능 콘텐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 나오는 예능 채널? 아, 것 외국인이 같습니다. 나오는 예능 채널이요? 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능 채널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층 인터뷰하는 채널 같긴 하거든요. 아, 그쵸. 이렇게 저는 이제 예능 채널을 하지만 네.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래도 재미 포인트는 항상 이제 넣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능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메시지가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채널명이 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댄인데 그 댄을 이제 활용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붙인 거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어떤 거든 콘텐츠를 만들어내자가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댄으로 채널명을 변경을 했었죠. 채널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잖아요. 예, 저 완전 고인물이에요. 진짜 고인물이에요. 거의 8년? 9년 하시지 예, 않았어요? 9년 얼마 전에 네. 그 유튜브 떴더라고요. 9년 축하한다고. 와, 예, 대박이네요. 그래서 거의 1.5세대인가 이 정도면? 거의 1세대 아니세요? 9년이요? 1세대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요? 1세대는 약간 영국 네. 남자 이런 분들이 아. 1세대처럼 보이고 저는 이제 그거를 예전에 막 네. 봤던 사람이고 아예 유튜브로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한 1.5, 2 아, 이 약간 정도일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긴 하네요. 네, 네. 2010년대 후반쯤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9년 됐으니까 그렇겠죠. 네. 영상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쇼츠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영상 개수가 몇 개인지는 좀 카운팅을 하진 않아서 잘 네. 모르겠는데 근데 쇼츠 포함하면 1000개가 넘긴 하더라고요. 네, 1100개. 네. 와, 그래서 네, 네. 대박이다. 아, 제가 좀 자부심이랄까? 그런 거 네. 있는 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네. 채널 운영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올린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거의 다 지키셨군요. 항상 한 네. 번은 꼭 올렸었어요. 그럼 롱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신 거예요? 네, 네, 무조건 오. 없었어요. 진짜 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대박이네요. 이게 그리고 혼자 찍으시는 거면 오히려 쉬우신데 섭외를 하시고 아, 네. 이걸 또 이제 한번 거쳐서 찍는 거니까 더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혼자 찍는 분들인데 네. 저는 항상 이제 게스트를 찾아야 되고 네. 그런 과정이 좀 힘들긴 하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예, 아. 이런 것들이 힘들죠. 그러면 만약에 게스트분을 찾으실 때 네. 어떻게 찾으세요, 보통은? 보통은 유튜브 채널 계정 자체가 네. 그런 비슷한 콘텐츠를 많이 이제 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리서칭이든 뭐든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많이 떠요. 이게 아, 외국인 분들이 많이 뜨기도 하고 채널에요, 이렇게 예, 피드에요. 예, 그리고 인스타도 똑같은 이유로 좀 네. 많이 뜨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눈에 띄는 분들이 있고 네. 저는 좀 보자마자 섭외하는 편은 아니고 좀 네. 나름 오래 봐요. 아, 그래가지고 계속 봐요. 예, 이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분이 네. 어떤 걸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나름 확신이 들면 섭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섭외는 알고리즘을 뜨는 분들 네. 혹은 이제 제가 찾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출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예. 메일로 뭐 이렇게 보내시면 DM 네, 보내시면 메일도 오시고 DM도 오시고. 근데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오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왜요? 아, 전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데 네. 너무 이런 데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또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와가지고 뭔가 막 나를 홍보하고 싶다거나 아, 아니면 이게 여기저기 채널 다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진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 프로그램이 연애하려고 나오는 것보다 홍보하려고. 아, 그죠, 그죠, 이제 그죠, 그죠. 예를 들어 연애 프로그램을 이제 네. 만든다고 했을 때 네. 그분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 나오면 좀 네. 그렇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군요. 기준보다는 딱 느낌? 아, 이분은 좀 하면 좋겠다. 약간 느낌을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 그 딱 그 오랫동안 보시면 오시는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하면 꼭 이 사람의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나름. 네네. 근데 키워드가 없으면 섭외를 잘 안 하게 돼요. 네. 이 사람은 어떤 키워드 잡고 해야겠다. 네. 약간 이런 기준들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키워드는 잡으시되 뭐 사전 질문이나 사전 정보는 조금 덜 준비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사전 질문 아예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영상 그 알파고님 거 보다가 네네네. 사전 질문 준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인터뷰 채널이면 보통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생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할 때도 있어요. 할 네. 때는 언제냐면 그래도 조금 인지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방송에 나오시거나 이런 네. 분들은 섭외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워낙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좀 해요. 그래도 네네. 이분들이 어떤 그게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질문 해야겠다 정도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선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네네. 저는 이제 컨셉 자체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 만나서 막 대화하고 알아가는데 네. 모든 걸 알아오고 알아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바닥부터 가는 거죠. 편집할 때는 힘들죠. 아 약간 이게 이야기가 겉도는 부분도 있고. 아 그렇죠. 이제 네. 여기부터 쭉 이렇게 가니까 네. 만약에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뽑겠다 하면은 사실은 질문 네. 준비해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저는 싫더라고요. 제가 네. 일단 질문부터 쓰고 영상을 같이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질문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다 준비하고 아 맞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준비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말 그대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도 저는 아는 척 절대 안 해요. 아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 이야기를 알아도 절대 네. 아는 척을 안 해요. 아. 그냥 모르는 척 물어보거나. 흘러가듯이 네, 추측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오. 예.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이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서요라고 안 하고 네. 그걸 빌드업을 해서 나오게끔 아, 하는 거죠. 역시 엄청난. 예. 아, 지금까지 대충 얼마나 만나셨어요? 이제 외국인 분들을. 사실 제가 이 인터뷰 말고도 이제 네.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네.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파생된 게 많다 보니까 네. 외국인만 따졌을 때는 정말 막 300명, 400명 되겠죠. 예, 세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네. 많죠, 엄청 많죠. 아, 예. 뭔가 콘텐츠도 있고 뒤에 있다 네, 말씀드린 다른 것도 비즈니스도 있으니까. 있고. 네, 인터뷰를 시작하실 때, 촬영을 시작하실 때 네. 그분이랑 아예 대화를 안 하시고 바로 촬영이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네. 어.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식당에서 하니까 이제 네. 카메라 세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항상 세팅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아, 왜냐면 저는 안 물어봐요 질문을. 네. 뭐 DM이든 뭐든 사전에도 안 물어보고 어. 그리고 딱 도착해서도 카메라가 켜지지 않은 이상 안 물어보거든요. 아, 그냥 약속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잡고 여기서 하자. 네. 근데 이제 질문 요청하면 그때 드리긴 하는데 네. 이제 요청 안 하면 잘 안 드리죠. 이제 준비할 때 그래요. 제가 일부러 네. 안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네. 대신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된다. 네. 약간 이렇게 아. 준비하는 동안은 나한테 물어보고 네. 시작하면 제가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왜냐면 그게 밥 먹고 이제 한 적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다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꼭 카메라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게 주 이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 진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네. 아닌 분들은 카메라가 탁 돌아가는 순간 얘기를 안 해요. 약간 울렁증 비스크림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 영상의 컨셉은 네.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획이랑 촬영이랑 편집 모든 걸 하니까. 네. 근데 기획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전 촬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때 아. 이제 게스트가 어떤 분위기에서 촬영을 네. 하게 됐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이 똑같은 게스트가 이제 네. 다른 채널 나오고 우리 채널 네.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 다르긴 하거든요. 그게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팁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쇼마님 그분은 좀 웃긴 거 하시는 아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보시니까 점잖죠. 되게, 네, 속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 과거 이야기도 하셔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편안하다는 느낌도 보면서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보통 촬영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를 안 하는 게 준비고 아. 게스트가 최대한 편하게 네, 완전 편한 마음으로 이제 부담이 안 되게 하는 거가 네, 가장 큰 팁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촬영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냥 수다 떤다는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길게 놔두다 보니까 네, 촬영이 끝나면 친해져요, 보통.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짠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무래도 약간 짜여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짜여진 상태에서 뭔가 준비된 답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뭐 TV처럼 준비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식당에서 인터뷰하시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정제된 데서 시끄러운 거 없고 네. 하는 걸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식당에서 하는 게 진짜 피곤하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진짜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미리 식당을 가서 사전에 뭘 해보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딱 가서 하니까
라이팅이 진짜 별로일 때도 있고 네.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장소도 협조할 때도 있고 그쵸. 협소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게스트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네.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 한다고 하면 네. 저는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네. 편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앉혀놓고 질문을 던지면 네. 어색해해요. 아 그쵸. 네, 어색하죠. 어색해하고 네. 막 우물쭈물하고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제가 식당에서 하는 이유는 그 분위기를 다 없애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을 아예 모르더라도 아니면 네. 혹은 방송인이더라도 네.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음식을 예, 먹으면서 예, 완전 이제 촬영한 것 같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물어보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포맷 자체가 잘 몰랐던 포맷이긴 하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이 토크쇼 할 때 네네. 음식 협찬도 받을 겸 그냥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겸사겸사요. 맞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분위기를 풀려고요. 네. 근데 이건 완전 식당에서 딱 바로 시작하는 그 느낌이라서 맞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게스트를 위한 거예요. 악플도 많이 달아요, 사실. 뭐라고요? 왜 밥 먹는데 말 시키냐 또 있고. 되게 단순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일차적인 왜냐면 밥 먹으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이제 예, 같이 예, 있으니까요. 먹으면서 잘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심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보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왜 밥 먹는데 계속 질문하냐? 그럴 거면 카페에서 하지. 네. 이런 게 사실 제일 많이 달리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악플은 저는 이렇게 손이 계속 움직이죠. 먹고 네네. 있으니까 손이 움직이는데 네. 왜 너만 처먹냐? 아니 너무하네요. 왜 너만 질문하고 왜 네가 다 처먹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편집에서 다 걸러내는 거. 제가 이제 컨셉은 먹방 인터뷰라고 하지만 먹방은 없어요. 네. 사실 먹는 장면 다 빼요. 그래서 네. 인터뷰 장면만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편한 분위기인 거고 네. 심지어 시청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랑 밥 먹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죠, 사실은. 영상 틀자마자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1대1로 밥 먹는 느낌. 네, 맞아요. 네. 예. 영상이 안 드러나시죠? 네. 네. 이제 보통 막 이쪽에도 카메라 두고 나도 찍고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많이. 카메라에 나오는 거를 꺼려하진 않는데 좀 게스트한테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제가 얼마 전에 네네. 책을 냈는데 네. 이 책을 냈는데 네, 저도 예. 바로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게 꽤 많아요. 좀 맞아요. 제 중간중간에 멘션도 많고 네, 정보도 전달해주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네.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 공감이 돼야지 그 사람도 더 자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접점이 나름 많아가지고 네. 공감해서 막 제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질문이 되게 간단해요. 그게 이제 게스트한테 순수히 집중하기 위해서 제 멘트는 거의 다 빼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약간 명언 제조처럼 네네. 이 얘기는 진짜 명언이다 싶은 네. 것들도 제가 딱 깔아주면 게스트분이 물어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보충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조차도 전 욕심을 빼고 전 다 빼버려요. 약간 다르네요. 제가 최근에 막 네.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가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제 팟캐스트를 하긴 하는데 네. 게스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게스트를 데려다 놓고 자기 이야기 하려고 팟캐스트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때도 있대요. 그런 분도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채널 자체는 그런 용도가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원하고 싶은 거를 결국엔 편집해서 올리는 거니까 네. 들려주고 싶은 거를 제3자의 목소리로 보여주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게스트한테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게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거니까 네. 거기서 제 말이 길어져도 별로고 네. 또 화면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길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빼는 것 같아요. 제 아. 언급은 멘션은. 그럼 약간 진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 팟캐스트 엄청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팟캐스트가 사실 그냥 나와서 수다를 떤다라는 느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 많이 알려주시는 분 서머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팟캐스트의 핵심은 좋은 대화인데 좋은 대화의 핵심은 그걸 끌어가는 진행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진행력 자체가 자기를 드러나기 하면서 좀 어긋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제 저도 인터뷰를 워낙 많이 했고 네. 그 인터뷰 집도 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조금 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은 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상대방 맞아요. 말을 엄청 들어주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질문은 큰 틀로 나누긴 하죠. 뭐 이거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네.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저도 좀 유튜브 컨설팅은 나름 네. 많이 해주고 있고 이제 네. 주변에 유튜버들도 많고 한데 네.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좀 더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질문을 하다가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하면 저는 뭐 닭갈비 좋아해요. 닭갈비 매운 거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네. 하면 좀 인터뷰를 못 하시는 분이고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다음 거가 없잖아요. 그쵸, 뚝뚝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닭갈비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본질적인 걸 계속 끌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심층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네, 대신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네. 되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물어보는 거죠. 네. 예, 왜냐면 제대로 듣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아, 계속 파고드는 네, 그거군요. 근데 전 네.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아. 나 요즘 뭐 등산 좀 취미 생겼어. 그러면 네네. 등산이 왜 좋아? 어떤 네. 기분이 들어서 좋은 네. 것 같아? 네. 이런 거 사실 평소에 안 물어봐요. 친구들끼리도. 그쵸. 그냥 뭐야 뭐 등산이야? 이러면서 네. 등산 좋지. 네. 약간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네. 저는 계속 물어봐요. 본질적인 이유를. 왜 그게 좋아? 하면 그게 기분이 좋아져? 네.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밈이 있잖아요. 서로 단톡방에서 자기 할 얘기만 한다고. 그 통화가 안 통한다고. 원래도 그런 네. 본질적인 걸 계속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거 왜 물어보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인터뷰에서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인터뷰는 어쨌든 네.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네. 자기 얘기를 들어줬는데 좀 더 깊게 본질적으로 물어보네라는 게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쇼마님 말씀하셨는데 쇼마님도 그런 거죠 사실은. 네. 뭐 나와서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냥 궁금하다 이 사람의 삶이 계속 더 깊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나영석 PD님이 핑계고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반적으로 뭐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네. 유퀴즈는 본대요. 오. 왜냐면 유재석님의 그 진행하는 방식을 자기도 배워서 이제 토크쇼에 적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 이런 진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네. 질문 같은 거를 하기 뭐 따로 연습을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전혀 없어요. 연습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별로 없고 네. 사람 자체가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대화를 깊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그게 이제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대화를 뭐 항상 깊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깊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평소에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네. 저는 제3자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얘기하거나 연예인 얘기하거나 이런 네. 얘기 거의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네. TV를 아예 안 봐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네. 나는 그냥 이 사람은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어. 이 사람과의 대화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제 네. 사람끼리 만나면 네. 제3자 얘기를 하고 네.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고 네. 그냥 이 겉도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뭐 요새 뜨는 얘기하고 뭐 재밌다 하고 넷플릭스 하고. 요새 뭐가 유행이래. 네. 근데 저 관심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네. 물어보는 거죠. 너 요즘 어때? 네. 약간 이렇게 아. 물어본다든가. 그런 네. 경향이라서 인터뷰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대용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 얘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쇼마님 같은 경우는 이분 웃긴 거 하시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구나라고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인터뷰가 되더라고요. 의도한 거는 예를 들어서 독일 에밀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도른 에밀이라고 유튜브에서 되게 잘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그분 인터뷰도 보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근데 내가 웃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뭐 진지하게 만들려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 네.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딥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의 이제 가치관이나 철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저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됐네.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아카이빙이다. 왜냐면 이분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인터뷰를 올릴 때 제일 중요시한 게 인터뷰 하는 사람의 욕 안 먹는 거. 그 사람이 욕 안 먹는 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편집해서 올렸을 때 제 채널은 거의 악플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면은 이제 내가 그래 좋은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모습 때문에. 네. 그분들 보고 만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중 돼서도 저 사람은 그냥 콘텐츠 막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네. 좀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나 보다 네. 하니까 좀 더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 같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들어만 줬는데도 제 진심을 아는 느낌이 들어서 그 관계가 좀 형성이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막 보면서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느끼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채널 방향성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그냥 외국인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 외국인 카테고리에서는 외국인 리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뭐 삼겹살 먹고서도 네, 최고다. 네, 네. 뭐 방어철에 방어 최고다. 네. 뭐 현대차 타서 현대차 최고다. 어. 뭐 한국 치안 최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콘텐츠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콘텐츠 당연히 해요. 그런 네. 콘텐츠 가끔 네. 하고 유튜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유튜브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가 그쵸. 목적인 건데 저는 사실은 돈은 중요하죠. 아, 돈 돈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그래야. 네. 제 창작의 그 목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타협한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네. 외국인이 나와서 막 먹방하고 네. 이런 거는 저도 이거를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쵸? 만들죠. 그런 콘텐츠도. 네. 네.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의 기준은 네. 제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현대 좋다고 막 저는 그런 콘텐츠 만든 적은 없는데 네. 현대차 좋다고 막 이렇게 네. 리액션 하는 게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외국에 조금 그래도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저는 가짜는 좀 못해요. 아, 약간 연출이 조금 들어간 거군요. 그쵸? 왜냐면 현대차 보고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좀 이제 만약에 근데 현대차 안에 그런 옵션들은 네. 좀 놀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그런 거에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냐, 네. 가짜냐. 네. 근데 가짜가 은근히 많죠. 네. 예, 그래서 가짜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흔히 말하면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국뽕 콘텐츠. 네. 국뽕 콘텐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저도 그 포인트를 건들 때가 있죠. 근데 네. 그 포인트가 도가 지나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네. 그거를 좀 잘 못해요, 제가. 임급동 예전에 살아있을 때 그런 국뽕 콘텐츠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현대차를 부모님께 사줬는데 너무 놀래서 약간 감동 먹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리액션을 볼 일이 있을까 그렇죠. 할 때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게 네. 참 신기하죠. 맞아요. 좀 네. 그래서 막 일본인이 와서 어. 해도 너무 맛있다. 일본에 비해 뭐 이런 콘텐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가서 네. 정말 맛있는 식당 가도 그 정도 리액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맛있네 이 정도. 네. 그냥 맛있다 이거는 막 네. 우와 이거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작정하고 간 거잖아요, 사실. 그쵸. 콘텐츠 찍으려고. 네, 그러면 약간 유튜브 당연히 그렇죠. 목적이 있고 의식 갖고 네. 그런 각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 연출을 잘한 거일 수도 기획을 잘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가 그런 콘텐츠를 찍으려고 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은 리얼로 하려고 해요. 저도 이게 연출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 완전 100% 짜여진? 짜여진 그런 네. 느낌. 외국인 분들이 네. 한국 와서 네, 맞아요. 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저랑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죠. 이 네. 리액션만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유튜브에서 국뽕 리액션 이런 게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나요? 네, 맞아요. 국뽕 콘텐츠는 연령대가 높은 걸 많이 보고 국뽕이 아니더라도 네. 외국인이 나오는 건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층 분들이 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알고리즘을 최대한 바꿔보려고 이렇게 네. 노력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연령대 높은데 남성이 조금 있는 편인 것 네네, 같은데요. 남성이 좀 있는 네. 편이고 네. 콘텐츠마다 근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젊은층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가끔씩 이상하게 젊은층 분들이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 예, 그거는 그래서 흥미롭긴 하다 생각했죠. 제가 이 책도 읽으면서도 네. 느꼈던 거는 유튜브는 어쨌든 재미 요소가 큰 플랫폼이잖아요. 아니면 정보나 네, 뭐 국뽕 콘텐츠로 재미 요소를 많이 넣긴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 말고 진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겪었었던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힘들었던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 거에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느끼는 거나 네. 뭐 흑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거나 저도 한국인 분들끼리 일할 때는 뭐 헬조선처럼 일하잖아요. 진짜 개빡세게 일하는데 외국인 분들도 일할 때 그런 줄 몰랐거든요. 휴가도 못 가게 한국에 하고. 와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택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딱 요거죠. 네. 모르셨는데 알게 됐다. 아, 이걸 알리기 위해서요? 네네네. 사실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제가 막 외국에 오래 살고 있다 온 건 아니지만 네. 좀 되게 딥하게 살았어요. 완전 아. 그쪽 문화에 이게 스며들 만큼 딥하게 살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 딥하게 살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놀았다 그 문화에서. 네. 그래서 아. 완전 그 문화에 완전 빠져서 네. 살았었어가지고 거기서 외국인 친구도 엄청 많이 사귀었었고 네. 한국어를 거의 안 쓰고 막 거기 문화만 이렇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나름 문화 충격이 보이는 거예요. 아, 네. 한국에 이런 점들이 아직도 네. 문제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인식이 확 변해버리니까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 중에 근무 환경 같은 것도 네네. 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끼리 말하면 네. 그냥 원래 그렇잖아.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제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원래 어디 직장을 갔는데 마케팅 네네. 회사에 처음 들어갔어요. 네네. 한국에 와서. 네. 그러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맞나 싶은 게 이유가 뭐냐면 나는 능력치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이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능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일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드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맞나? 왜냐면 저도 처음 일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네. 왜 회사에서는 내가 전혀 다른 이 영역을 쓰는데 이게 맞나? 네. 싶은데 걔가 딱 얘기하는데 야,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참아야 되는 거야.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네. 다 그래? 네.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유튜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하신 그때 이제 하긴 했죠. 시작을 하긴 했죠.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워낙 한국에서만 살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닌데 네.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콘텐츠의 포인트는 좀 더 일깨워주고 싶다.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우리 네. 좀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돼가 네. 하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네. 이거 되게 좋은 건데 국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보여줌으로써 네. 아, 우리 이거 괜찮은 거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랑 반대의 거. 아, 네.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계속 조합하면서 올리는 게 제 채널 어떻게 보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스토리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제3자의 시선을 봤을 때 그게 더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요. 네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뭐 그 당연하지가 되지만 보셨듯이 이제 네. 외국인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네, 라고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 그냥 제3자가 느꼈을 때도 이렇구나 네. 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심리랄까?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도 나는 네. 한국인인데 왜 자꾸 외국인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까라고 딱 쓰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인데 네. 어느 순간 제가 계속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아, 왜 이거는 불편하지? 왜 네. 이거 비자는 이렇지? 네. 나는 한국 비자가 있는데도 네. 비자에 같이 열받아 하고 네. 뭐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가도 사실 똑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자도 다 다른 나라도 힘들긴 한데 네. 그런 부분 아니고서도 이런 공감이 되는데 결론이 낸 거는 그냥 이 외국인 분들이 제 친구니까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고민이 생기면 풀어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거 같아요. 아, 저는 한국인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가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네네. 만나는 것도 외국인 친구가 거의 만나요. 네. 그래서 당연히 친구니까 내가 좀 더 영향력을 좋은 쪽으로 줄 수 있지 네.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자체도 좀 편안함이 형성되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그것도 있는 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외국인 분들은 겪는데 한국 사람들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댓글 반응이 보통 어때요? 제 의도대로 된 적이 많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이 부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많죠. 저는 나름 시청자의 반응을 잘 예측하는 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보통 반응이 나오긴 해요. 다 이런 부분을 뭐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거예요, 영상보다? 그렇죠.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제 채널 자체가 뭐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다큐 같은 채널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가벼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예능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건 그냥 이런 식의 웃음인 거죠. 웃음도 막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잔잔한 거에서 네. 원하고 저는 종편이랄까 그런 네. 포인트 자막도 아예 안 써요. 네. 근데 그게 제 스타일이긴 하고 완전히 말자막 중심. 말 자막만 하고 네. 포인트 자막 아예 없거든요. 포인트 자막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냐면 포인트 자막은 억지로 웃기는 거잖아요. 완전 TV 예능 예, 같은. 그러니까 주입하는 거잖아요. 네. 너 여기서 이 감정을 느껴, 약간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아예 안 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 채널에서는 그거를 아까 말한 그냥 협상인 거죠. 네. 최대한 사람들이 볼 것들 위주로 올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책에서 쓰고 싶은 걸 다 썼으면 네. 이 채널이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30만 정도 됐으니까 네. 저는 채널에 욕심이 크게 없어요. 이제 지금은 욕심이 없어서 네.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좀 말해야겠다. 그게 네.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대중성과 약간 타협한 거고 네, 네, 책에는 원래부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 좀 더 딥하게 넣으신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이 책을 내니까 네. 좀 더 유튜브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건 네.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네. 위주로 자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좀 말하고 싶은데 근데 네.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런 거 수도 항상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이 좀 안 맞았던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책으로 이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트처럼 딱 풀어놔졌으니까 네. 아,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미 난 책으로 하고 싶은 건 했으니까 네. 유튜브에서는 좀 더 힘 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위주로 좀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책 살 때 항상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정치 사회에 있어서 책을 읽기 전에는 왜 정치 사회에 있지 했는데 읽다 보니까 어떤 한국 사회의 네. 조금 문제점이나 인식 같은 네. 것도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상하게 교보에선 정치로 묶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애매했어요. 아, 이게 왜 정치에 묶여 있지? 네. 근데 이제 사회긴 한데, 네. 정치 사회. 그래서 이게 교보에 그래도 네. 순위에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베스트셀러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정치 사회 카테고리에 다 정치인데 제 것만 딱 이렇게 네.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 50인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네. 순위가 달라서 네. 이게 종합이 있고 네. 그 아마 뜨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카테고리요. 카테고리인데 네. 온라인이더라고. 거기 온라인에서 뜨는 거. 네. 그래서 교보문고 현장에 가면은 있습니다. 현장에는 네. 17인가 6인가 네. 예, 그렇게 있어요. 예. 그 매대에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어쨌든 영상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제 섭외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하시면서. 맞아요. 그럼 이분들도 영상이랑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글로 풀었을 때 조금 다르다는 느낌? 뭔가 속에 있던 얘기를 더 딥하게 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뷰는 제가 밥 먹으면서 안 했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 안 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획에 되게 충실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원래 이 기획을 제가 다 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네. 이걸 책으로 내고 이 책으로 냈을 때 이 네. 사람들의 인터뷰를 또 네. 편집해서 제 네. 영상에 올려서 좀 홍보를 해야겠다. 이것까지 다 이제 짜서 네. 기획을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나는 딥한 얘기 할 거야가 이제 기본 세팅이었던 네. 거죠. 사무실 같은 데서 네. 완전 힘 빼고 네. 더 편안하게 음... 더 편안하게 네. 딥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분들도 그걸 아나 봐요. 딱 모드가 이렇게 돼서 오나 봐요. 분위기 네,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드를 세팅하니까 그분들도 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앉아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네. 이렇게 식당이 아니면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더 진지한 얘기였으니까 네. 좀 더 그렇게 딥하게 들었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 질문지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네. 제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아, 이런 음. 것들로 좀 흐름이 가야겠다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인상은 네. 보통 인터뷰나 해외 팟캐스트 채널들 보면은 네. 거기에 나왔던 분들 그냥 명언 같은 거 모아서 내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저도 그런 뭔가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총집합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외국인 네네네. 분들의 네네. 특별한 이야기나.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점차 음. 약간 정체성 위주로 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에 잠깐 오셨던 분도 있고 네. 오래 살다 떠나신 분들도 있고 아예 귀화하신 분들도 있고 뭐 혼혈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터민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고려인이라는 단어 저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정체성 위주로 짜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네. 이제 첫 파트였잖아요. 네네. 이제 관광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착하게 됐을 때, 그 완전히 정착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챕터는 이제 고려인 그리고 혼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인인데 외국인 느낌을 받는 사람들. 네. 이렇게 정체성인 건데,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정체성 얘기는 어느 정도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보이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관광객들은 한국이 이래서 좋아한다가 네네. 좀 컸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왜 학생을 다니지 여기서, 네. 이게 다 근본적인 거죠. 왜 네. 외국인이 굳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녔을 때 어땠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네. 그런 거를 다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더 주제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더 오래 살면 더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더 겪는 일도 많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정체성이 더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목차 네. 자체는 제가 짜긴 했지만 뭐 이야기를 제가 짤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인터뷰니까. 네. 근데 기획대로 된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딥하게 뾰족하게 가는 게 느껴서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책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에 보이는 게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겉은 좀 가벼운 재미난 뭐 에피소드 네. 모음집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체성으로 들어가서 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인이란 단어가 음. 있었어 라는 이런 느낌으로 확 가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 처음에 표지도 네. 되게 약간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가벼운 느낌이죠. 예. 표지가.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뺀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용이 되게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네, 많이 무거워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였던 거죠. 예.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기획을 잘 하면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네. 책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차례대로 인터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일단 책도 편집이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책도 편집자의 책도 똑같이 편집하듯이 제가 네.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구성도 이렇게 다 해야 네, 되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신 분들이랑 다시 유튜브에서 푸시는 형태로 하시는 거죠. 책에 나오신 분들이랑.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요? 네네. 아, 네, 맞아요.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처럼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 원래 분량은 뭐 1시간 30분, 2시간 분량 막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는 건 뭐 10분, 20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예.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궁금한 게 분명히 촬영분 엄청 길으실 것 같은데 네. 하이라이트 형태로만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콘텐츠 자체예요? 네, 대부분의 콘텐츠가 40분짜리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딱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 그죠? 이제 짧은 거. 인터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는 그래도 8분 넘어가는 거 많은데, 네. 근데 억지로 저는 절대 늘리지 않아요. 절대 억지로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자는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시청자를 네. 어떻게 매료시키냐 네. 이건데,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입고 먹방을 하다가 갑자기 네. 다른 옷 입고 나와도 시청자는 모르거든요. 네. 만약에 편집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시청자가 이 스토리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네. 그 편집이 안 보여요. 그냥 이제 즐기게 되는. 그렇죠. 몰입해서.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분석하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거 네. 더러나 죽었나? 그렇죠. 그래 알잖아요. 약간 피가 나죠. 예, 근데 이제 네. 시청자는 그냥 즐기니까 그런 네.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흐름이 갑자기 벗어나는 거는 안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 빼버리고, 이게 네. 왜냐면 루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에 좀 더 뾰족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뾰족하게 하이라이트만 딱 보여주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구독자의 형태도 다르고, 제 네. 채널이 팟캐스트 채널은 아니니까 네네. 예능 채널이니까 예능답게 네. 짧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막 8분 안 넘기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뭐 네. 스토리가 괜찮으면 당연히 넘기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책은 무겁지만 책을 먼저 딥하게 읽고 그다음 콘텐츠를 자세히 봤거든요. 그 느낌이 확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능이라는 느낌이 그렇죠. 네. 네. 재밌게 풀어내시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사실 정체성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들의. 그래서 그쵸, 약간 그쵸.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들도 보면은 리액션 영상이 아니라 약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히든 코리안 700만 뷰 넘은거나 네네네. 뭐 하마스 이스라엘이나 뭐 탈북이나 귀화나 혼혈 네. 그런 게 다 거의 200만 이상 나왔는데 네. 이것도 리액션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체성 위주인데 조금 더 재밌게 가볍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리액션 같은 것도 이제 조회수 높은 거는 있지만 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네. 유튜브에 깔렸고 네.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오리지널인 게 많아요, 사실.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많거든요. 거의 9년 전에 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기획을 해서 네. 남의 거를 모방한 게 아니고 제가 네. 기획을 해서 처음으로 만든 콘텐츠들이 네. 사실 리액션도 되게 많고 네. 그게 다 바이럴이 갔었고 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네네. 저는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어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조회수 보장 콘텐츠는 해야 되잖아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가치관인 거고 네. 초반에 그런 것들 많이 쏟아냈죠. 제 아이디어들.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안경집 갔을 때 놀라는 네. 그런 네. 거도 제가 최초로 했었고 네. 그다음에 히든 코리안도 네. 정말 많은 무수한 카피 아. 콘텐츠가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맨 처음으로 했었고 카이올 테라피 막 이렇게 네. 이게 본크랙 하는 거 그것도 네. 제가 처음 했었고 제가 오리지널이 진짜 많아요. 전 네. 자부하는 게. 근데 그렇죠. 그때 초반에는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아. 내가 힘들게 기획하고 다 했는데 네. 구성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 안에 진짜요? 있는 구성까지 심지어 이제 게스트까지 똑같이 섭외할 때도 있고. 아 나오셨던 예. 분들 똑같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뭐 아. 이제 그대로 이제 힘들게 찾으면 네. 이제 다 모셔가고 이건 지금도 똑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콘텐츠들 초반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콘텐츠를 전 이미 했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것도 네.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니까 네.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채널에서 차별점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왜냐면 그쪽으로 가신 거군요. 그거는 카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예.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거조차 따라 아 그렇죠. 포맷 따라할 수 있죠. 따라하죠. 네. 그 따라해요. 그것도 아. 근데 밥 먹으면서 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포맷도요? 그 포맷도. 근데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리고 가끔씩 그걸 네.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름을 이제 네.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제 채널이 솔직히 말하면 완전 고인물인데 네. 이 정도면 말도 안 되게 롱런한 거 맞거든요. 그리고 평균 조회수도 꾸준히 잘 나오지 네,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던 유튜버들 네. 그만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쵸. 예. 오래 하신 분들. 저는 진짜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저는 항상 변화를 많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새로운 거 시도도 많이 하기도 네. 하고 제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롱런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인스타에서도 본 게 자기가 이게 창작한 짧은 쇼츠는 더 따라하기 쉽잖아요. 10초, 15초짜리는. 네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올렸는데 누가 카피해가지고 너무 열받는다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콘텐츠를 창작했는데 누가 따라했는데 거기서 또 조회수 더 많이 나오고 열받는 일이죠. 네. 이럴 때 어떻게 약간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열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썸네일까지 똑같아요. 썸네일까지 똑같고 내 안에 들어가면 내용의 구성도 똑같아요. 네. 이거 제가 열받아서 모았어요 자료를. 네. 이거 어떻게 고소든 뭐든 해야겠다. 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같이 외국인 관련 채널 하는 분들이 크게 몇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 왜 따라했냐? 아니요. 그분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외국인 채널도. 아. 근데 우리는 다 색깔을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좋은 관계죠 그냥. 아. 근데 어떤 특정 분들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만 다 따라했군요. 그쵸 잘 된 것만 다 따라한 거죠. 아.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냐 했더니 네. 어떤 한 채널은 되게 큰 채널이에요. 저보다 더 네. 훨씬 큰. 그쪽은 같이 열받아 하면서 네. 맞다 우리 뭔가 하자 이랬고 네. 훨씬 더 큰 채널 네. 그분은 뭐 따라하라고 하세요. 제 거는 못 따라 할 것 같은데 아, 명확한 차별점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거에.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저렇게 대처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훨씬 더 잘하니까 네. 뭘 그걸 신경 쓰냐 이거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그때는. 아. 뭔가
아, 뭐 이걸 그대로 따라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맞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하는 건 따라하는 거 잘하잖아요. 네. 그것도 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방해서 잘하게 예, 해주는 예. 네.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따라한다고 다 잘 되면 모두가 따라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분석하고 따라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많이 짜증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라 하시던 분들이 결국에는 자기 색깔을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죠. 법적으로 그게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힘들죠. 입증을 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이게 최초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인 거잖아요. 이제 영화나 이런 거는 다르잖아요. 유튜브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자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저의 마음 상태로 그때로 돌아갔으면 솔직히 말해서 고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많이 겪었으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은 고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이 절차가 생겨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그것을 네. 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인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따라하는 거 열받죠, 당연히 이제 그쵸. 만든 사람 창작물이고. 입장에서. 근데 네. 어떻게 할 거야? 네. 방법이 없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네. 남을 욕하면서 인기를 얻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레카들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네. 보면은 내 걸 따라해서 이렇게 욕했다는 것도 똑같이 저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남을 욕을 먹게 하면서 관심을 받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좀 착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절대 그 저격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막 이렇게 막 차가지고. 근데 그렇죠. 열받죠, 진짜. 네, 근데 계속 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지나가야죠. 네, 그래서 막 남의 거 파쿠리 해가지고 해외 거 파쿠리에서 똑같이 하는 게 무슨 실력이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 의견도 있고 하는데 그 따라하는 것 자체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이렇게 턱 치고 나오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능력이죠, 사실은. 네. 따라하신 분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석도 엄청 분석도 빡세게 엄청 하고, 빡세게 해야 네. 되고. 그래서 그 장면이랑 구성이랑.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따라하는 거에 안 그쳐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따라하고 결국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용님만이 또 할 수 있는 이렇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외국인 분들한테 그런 것도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부분에서 보다가 느낀 거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 연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고 있어요. MCN 형태로 하세요? 지금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잘하는 거가 어쨌든 외국인 관련된 거에 대한 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은 통달을 어느 정도는 그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알고 뭐가 잘 될지도 알고 네. 이게 근데 제 채널 말고도 다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웬만큼은. 그래서 네. 제 채널은 솔직히 말해서 더 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완전 힘 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타 채널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컨설팅도 많이 하고 부스트업도 해주고 네. 하는데 외국인 리액션 카테고리에서 뜨는 것도 바로바로 네. 느낌 오시잖아요. 그죠, 알죠. 보면 알고 네. 외국인이 아닌 것도 다 보여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네. 분들이 MCM 형태로 있었을 때 아니면 혹은 E6 비자라고 네, 이제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네. 그 비자로 있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좀 더 잘 아니까 내가 좀 기본적인 거는 네. 다 챙겨주면서 잘 해줄 수 있겠다 해서 그거를 네. 비즈니스를 했었죠. 그리고 원래부터가 법인 내기도 전에 이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뭐 섭외 도와주고 아니면 뭐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료로 해줬죠. 네. 무료로 그냥 그쵸, 이게 지식 친구니까 산업이니까. 그냥 야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너무 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이거는 좀 돈으로 만들어야겠다 체계적으로. 왜냐면 이게 가끔씩 도와주다 보면 현타가 와요. 도와주면 이게 고맙다는 어느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분들은 가끔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뭐 안 되면 왜 안 됐냐고 그죠. 그러니까 도와줘도 별로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네. 이거 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렇죠. 네, 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웠고 네. E6로 있는 분들이 좀 제대로 되는 네.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네. 회사에서 케어를 전혀 안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네네. 것들. 예를 들어서 네. 비자를 발급하는데도 네. 비자 발급할 때 아티스트한테 돈을 요구한다든지 너가 이 비자 이용해 내. 근데 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책에서도 좀 나왔죠 그 얘기가. 네네네.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지켜져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언제 설립하셨어요? 2024년 6월. 예, 꽤 설립했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네네. 도와주시다가 그래서 별로 안 됐죠. 안 되는데 그래도 네. 나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뭘 하나 하면은 네. 대충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예, 같으신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나름 잘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 제 법인 회사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법인을 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무조건 투자하자 돈 벌 생각 안 하고 투자만 하자 했더니 네. 또 그걸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돈 벌면은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정산. 예, 이게 나누게 되는데 네. 나눈 것도 전 다 써요. 아티스트한테 다시. 어떻게 쓰세요? 프로필 사진 찍는 것도 우리가 돈 낸다던가 아니면 뭐 지원한다던가 네. 어쨌든 우리 직원도 있으니까 직원한테도 사실 그거 다 투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더 그렇게 아낌없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케이 네. 그냥 이게 투자를 했거든요. 어라운드 잇 네, 소개하는 거 쭉 보다가 가장 충격적인 게 네네. 비자 발급 연장 정책 행정 지원으로 네. 이런 안정적 활동 제공해 준다라고 네네네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비자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자를 저희가 건가요? 발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면은 네. 이제 한국에서 일해야 되면 비자가 필요한데 그 네네. 비자를 저희가 다 발급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 돈 받고 해요 사람들이. 행정사분들이 하는 일인데 행정사분들이 한 비자 도와주는 데만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요. 1인당요? 한 건당. 네. 1인당.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비자를? 그죠. 연장 기간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최초 한 번 할 때 그렇게 네. 받고 또 이제 연장하고 하면 또 받겠죠. 똑같은 비용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네.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저희가 다 하는 거죠. 지금 어라운드 잇에 만약에 파트너십을 하면은 음. 외국인 분들이 네. 그럼 비자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도와주죠.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예, 대박이네요. 맡아서 다 해주는 거죠. 대신 잘 안 받죠. 그래서 이게 다- 어렵군요. 약간. 보통 소속사가 어떻게 네. 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비자를 이렇게 하고 자기 소속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버는 돈 모든 거를 나누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청 많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징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 회사에 50명이야. 네. 근데 직원이 대표 포함 2명, 3명이야. 아,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예. 근데 네. 저는 이제 비자 지원한 사람만 따지면 지금 한 4명, 5명 정도인데 그분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뭘 또 받아.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인 거죠. MCN 사업이 예. 어쨌든 좀 뭐 하향세에 간 이유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MCM이 힘든 이유는 네. 모든 거에 대한 수익을 나누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MCM도 이제 조건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100% 나누는 경향이 있었. 네. 건데. 조회수 수익을 뭐 20%꼭 나누거나.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계약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온 것만 나누자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 게 뻔히 보이고 네. 그게 대부분 이제 대형 유튜브 쪽으로만 가니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MCM을 딱 지향하는 것보다는 네.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 이제 네. 계약을 하고 네. 근데 마케팅이 좀 안 되는 분들 네. 그분들 위주로 제가 좀 컨설팅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브랜딩을 해주거나 네. 그렇게 좀 도와주는 거죠. 원래 제가 잘하는 거 비즈니스 연결도 많이 해주시는. 관리 자체는 다 해줘요. 네. 이제 이런 협상이나 모든 거에 대한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의 채널을 딱 분석을 해서 네네. 좀 이쪽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브랜딩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유튜버분들이나 인스타그래머분들은 혼자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또 마케터는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좀 마케터 역량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도와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소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있어요? 크리에이터 쪽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이제 크리에이터 위주로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모델 위주로 하고 저처럼 뭔가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 위주로 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모델 이런 에이전시 있는 거죠? 모델 에이전시가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 모델 에이전시도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일이 없잖아요. 외국인은 정말 많는데 일이 개개인한테 다 갈 수 없잖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엄청 적죠. 일이 적죠. 일은 적고 외국인은 많죠.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네. 각각의
그런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은 뭐 구독자가 뭐 지금 9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분 충분히 셀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채널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자. 근데 그냥 아무것도 셀링 포인트가 없는 분들이랑 계약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왜냐면은 일이 기다려서 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셀링 포인트가 없으면 계약을 해서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좀 더 셀링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선정하실 때 이분이 뭔가 키워드 없으시면 안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아 맞아요, 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 굳이 그쵸 제 시간을 거기다 쏟지 않는 거죠. 이런 MCN 저는 MCN이라는 표현을 잘 안 좋아해서 사실 MCN에 있었지만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소속사라고 얘기해요. 소속사 이런 포트폴리오 보니까 음. 꽤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브랜디드 콘텐츠도 있고 뭐 브랜드 네네네. 출연한 영상도 있고 브랜드 채널의 영상도 있고 뭔가 완전 방송 형태의 네네네. 그런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실 수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아 이거는 어떻게 비즈니스로 확장하냐랑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 회사 속에서 보시면 네네. 이 사람 별의별 거 다 하네라는 맞아요. 느낌이 엄청 들 거예요. 많더라고요. 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되게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튜브에 이제 올인했던 게 네. 그때 2019년 네. 그때 이제 처음 개인 사업자를 낸 거거든요. 엄청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영업을 잘 못해요. 영업을 잘 안 해요. 저는 진짜요? 오히려 저한테 어, 제안이 오거나 연락이 와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왔었고 네. 그렇게 조금 네. 넓히다 보니까 네. 초반은 좀 외주 영상 위주로도 많이 했었어요. 외주 영상도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맡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PM도 되게 많이 맡게 됐었고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걸 많이 맡았고 혹시 어떤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죠. 네. 완전 운영 자체를 맡아서 팀을 꾸려서 제가 팀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보통 잘 없지 않아요? 유튜버 분들한테 이제 브랜드 채널 운영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 채널은 이 사람은 이 유튜브 채널도 있다의 포지션으로 저는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튜버다가 아니고 이 사람 유튜브 채널도 있어 네. 인 거예요. 저는 포지션이. 어떻게 그런 포지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브랜딩을 한 거죠. 사실은 브랜딩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버가 외주 영상을 하려면 네. 영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유튜브 말고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초반에는 막 영상 공모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많이 있는데 이게 제 채널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정적이죠. 항상 외국인이 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좀 다른 거 만들어 보는 거는 좀 공모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공모전 네. 대상 수상을 한 40몇 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카테고리 벗어나서 다 하신 거죠. 하실 수 있는. 같이 녹여서 한 것도 있고 오. 이제 아예 별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대박이네요. 공모전만 한 40 몇 번 수상했고요. 영상 공모전만.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게 능력이 쌓인 거죠. 그쵸, 포트폴리오가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지금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찍어볼까? 찍었어. 근데 한 번도 뮤직비디오 찍어본 적 없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내 나름대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할 줄 아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 뮤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네. 뮤비 찍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안 찍어봤다면 네. 그냥 속으로 뮤비 그냥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네. 말겠지만 이제 네. 만약에 제가 한 번 했잖아요. 네. 실제로 결과물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저 뮤비 만들 줄 아는데요. 저 뮤비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계속 늘려갔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같이 하셨던 거예요, 쭉? 처음에 유튜브 채널만 집중하다가 네. 이게 전업이 돼버리니까 유튜브만 할 수 없다가 되고 네. 또 문의도 이거저거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역량이 계속 생긴 거죠.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포트폴리오 보면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그래서 저도 봐서 좀 그래서 제가 뭐 연애 프로그램도 아예 제가 네. 만들어 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화 쪽 마케팅도 네. 제가 맡아서 한 것도 있고 영화 폭락 네. 이거는 제작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마케팅 맡았죠. 이게 마케팅 맡으셨던 거군요. 제작은 데이팅 프로그램 하나 제작을 네. 했었고 네. 한일 남녀. 네네네 그것도 OTT에 올라갔었고 와, 대박이네요. 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일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인정을 받으니까 네. 그거를 제가 좀 더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기회가 들어가고. 계속 생기고, 근데 지금도 네. 이제 누구나 알만한 네. 기업 채널을 제가 운영 중에 있고. 그럼 약간 인터뷰 하실 시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거꾸로. 아니 저는 그래서 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이런 좀 확장을 하는 이유가 유튜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저는 메타인지가 되게 빠르거든요. 네. 제 채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를 저는 먼저 봤어요. 그래서 네. 채널도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채널은 본인이 나와서 캐릭터로서 이 사람이 팬덤이 생기고 이렇게 운영되는 채널이 있고, 그렇죠. 저같이 약간 PD처럼 네. 프로듀싱처럼 이렇게 뒷단에 빠져가지고 운영되는 약간 예능 네. 형태의 컨텐츠가 있는데, 사실 이런 컨텐츠 많이 없어지긴 했죠. 다 스튜디오로 돌아가니까. 맞아요. 이제 1인 미디어는 이제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아직도 1인 미디어를 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널은 팬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콘텐츠로만 승부가 되니까. 네. 그리고 콘텐츠로만 승부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촬영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네. 저는 다 독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 뜰 것 같지도 않아. 네. 그냥 이 정도가 유지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그럼 난 계속 유튜브 외의 것을 계속 해야겠다 네. 해서 유튜브 외의 것을 계속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이게 유튜브로 평생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것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네. 가장 큰 건 거예요. 유튜브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피곤해요. 네. 몸이. 처음 했을 때는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30대 이렇게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은 많이 벌어요, 솔직히. 네. 영상 더 올리면 그게 더 돈이 되죠, 그쵸. 사실. 근데 저는 많이 안 올리잖아요, 지금. 네. 그 많이 올리는 거 대신 딴 데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는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돌아가게 하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느끼는데, 맞아요. 당연히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비유로 생각하면 네.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분을 한 몇 년 후에 봤을 때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네. 한 분류는 그때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은 뭔가 아무것도 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만 힘들게 지내는 분들. 네. 또 다른 한 분은 뭐로든 잘하고 있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뭐하지? 네. 오랜만에 들어가 보면 이미 뭐 되게 대단한 사업가가 됐거나 네, 딴 맞아요. 걸 하고 있거나. 네. 전 유튜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유튜버들이 초반에 이제 6, 7만, 10만 되는 분들은 막 엄청나게 이게 뽕이 올라가거든요. 오죠. 엄청 올라와요. 오죠. 이거 광고도 막 몇백씩 받고 막 아. 이러니까 이제 나는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꼬꼬라지트가 무조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꼬꼬라지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 변화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건 일정하지 않구나. 네. 제가 엄청 많이 번 때는 막 한 달에 유튜브로 한 3, 4천 벌 때도 있었고, 근데 못 벌 때는 100 얼마 벌 때도 있잖아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네. 안 되는 거죠. 이 정신 상태로 내가 네. 당장 다음 달에 얼마 벌지 모르는 네. 상태로 사는 게 말이 되나? 네.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생활적으로도 내가 이게 일하려고 태어난 건지 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연예인 비유를 든 네. 게 항상 다른 쪽을 뚫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쪽 소속사를 뚫어놓고, 어떻게 보면 좀 기획자 네.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기획자 쪽으로 좀 이제 입지를 다져놓고 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그쪽으로 하나씩 가는 것 같아요. 작가가 된 이유도 사실 네.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쵸?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을 기획을 해서 낸 거고, 네. 이 책의 다음 책도 낼 거고, 네. 저의 이제 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건데, 네. 최종은 결국에는 내가 일하기 싫다가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예전부터 어렸을 네. 때 하시고 싶었던 목표나 예. 그런 걸 약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딱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네. 그거 위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만약에 내가 그걸 달성하면 일을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성향이 그럴 것 원래 일을 같아요. 좋아해서 할 것 같은데, 대신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많이 하겠죠. 좀 의미도 있고. 네, 지금은 제가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책이랑 콘텐츠를 보면서 의미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뭔가 도파민 터지는 피식 웃게 되는 콘텐츠는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미 있는 콘텐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이런 게 있었네? 음. 라고 그냥 가볍게도 던져주다가 뭐 이런 좀 딥한 질문들도 던져주는 콘텐츠가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근데 약간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MC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MC는 나왔지만 비자 연결 이런 그런 모델 촬영이라고 하는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다 네네. 해주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전부 다 예, 그런 거 보면 필요한 진짜- 건 다 해주죠. 예. 왜냐면 저는 네. 그게 돈의 목표가 아니고 더 다음 네. 단계가 있어서 네. 그걸 위해서 그냥 이제 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소수만 딱 해주시고요. 네네네. 그럼 혹시 신뢰가 안 되면은 네. 더 큰 목표나 10년 후에 그런 거라도 살짝 얘기해 주시나요? 이거를 약간 요약한다면 두 갈래로 갈 것 같아요. 제 네. 목표는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 잘하는 쪽을 하나 파할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일을 잘하는 법에 어... 대해서 하나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별의별 걸 다 하지? 네. 개인이 혼자서 네. 이런 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다 해? 네. 시간도 부족하고. 네. 근데 저는 네.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네. 이 저만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일을 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좋은 상사가 없어서. 그쵸. 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네. 불변의 법칙이에요. 네. 누가 만나느냐에 예. 따라서 다 갈리잖아요.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좋은 상사 있잖아요. 네.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상사 만나지 못해서가 첫 네. 번째고 두 번째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상사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도 못 배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확실히 만든 시스템이 있어서 네. 그 시스템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네. 밀고 나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네. 한 것들이 아까 포트fol리오에 네. 본 이런 것도 했어 하는 네.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일 잘하는 법 어떻게 내가 좀 더 그냥 지나갔던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네. 성취까지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개발이긴 한데 자기개발 저는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만드는 것까지 네. 그것 쪽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그래서 싶은 사업은. 제가 느꼈던 것도 보통 일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할지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그냥 계속 이게 반복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멘토도 못 만나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몇 년 쌓이다 보면은 음. 격차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꼭 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맞아요. 제가 있는 거 안에서만 만족하고 그냥 네. 사는 분들이 전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네. 저는 뭔가 저주받은 것처럼 계속 일을 찾는데 네. 어쨌든 그분들은 되게 그게 좋은 건데 근데 그쵸. 뭔가 욕심 있고 난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그럼요.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하라 하지만 그게 네. 첫 번째 단계는 맞죠. 근데 어쨌든 맞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한 그래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하나 사업을 두고 있고 네. 다른 한쪽은 이제 외국인 네. 쪽인 거죠. 외국인 쪽을 워낙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은 성취랄까? 네. 성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네. 이거 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제가 그냥 해버리는 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제가 앱도 같이 만들고 있고 앱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네. 일하는 쪽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라운디시에 만든 이유가 네. 그거를 위한 거긴 해요. 혹시 번아웃은 안 오세요? 번아웃이 오죠. 역시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오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막 노력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네. 보면 저는 버는 돈을 다 오히려 계속 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개발자분도 네. 돈을 들여야 되고 제 그 직원분도 돈을 들여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 이분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 투자하고 제 거 계속 하는 네. 거에 이제 힘을 쏟고 있죠. 네. 유튜버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광고 협찬이 대다수잖아요. 해외 유튜버분들 좀 찾아봤거든요. 이 네. 사람들은 도대체 네. 광고 말고 뭐 하나 했는데 미스터비스트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튜버분들이 네. 진짜 셀럽이 되는 거, 연예인처럼 막 TV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완전 제작자분들. 이제 덕션이나 이런 거 하거나 진짜 유튜브 콘텐츠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뭐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맞는 것 같아요. 만들거나 다큐를 하거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방향을 같이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뭐죠? 뭐. 그러니까 연예인 빼고 사업하시면서 제작 쪽도 같이 가는 그렇네요. 식으로. 네. 근데 제작은 제가 싫어요.
제작 좀 그만하고 싶어요. 빡세죠 제작이.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사업 쪽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고 싶고, 네. 그 저는 돈 벌고 싶은 것보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사실은. 근데 그게 돈이 네. 되는 거일 뿐이지.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한 명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네. 다수한테 도와주고 네. 싶다는 마음이 훨씬 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네. 좀 도와주고 싶은 거를 좀 구축하는 거고, 제 사업은. 그리고 네. 이제 덕션 쪽은 제가 싫어하는데 제가 잘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을 좀 키우기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정말 덕션으로 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재밌죠. 남의 거 키워주고 실제로 이제 성과 나고 하면 그쵸. 재밌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그거보다 뭔가 사업으로 하나씩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네. 아. 근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도움을 주면서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저도 돈으로서 네. 도움을 받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승재 쌤이 남들이 저거 하는데 저거밖에 못하면 그거 해야 된다고. 약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는 저도. 말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으셨다면 뭐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뭐 강의를 유튜브 100만 찍는 법 뭐 이러면서 약간 조회수 100만 찍는 법 하셨겠죠.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네.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내가 벌고 싶은 방법대로 버는 네. 거죠, 사실은. 네. 유튜브가 사실 돈 벌기 제일 쉽죠. 그쵸. 다른 그냥- 콘텐츠에 그냥 뭐 선정적인 것만 올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외국인 리액션 부분에서도 좀 선정적인 거 많죠. 많죠. 그쵸.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제 콘텐츠에 있어서의 기준은 네. 누구한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딱 건강한. 네, 네. 뭐 가족, 친척들 모두가 모여서 보더라도 맞아요. 얘 진짜 잘하네. 약간 네. 이런 거. 왜냐면 유튜브도 사실 많잖아요, 종류가.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존중하는, 네. 인정하는 유튜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유튜버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의미도 있고 네, 건강하고 잘하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개인 캐릭터 나와서도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네.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잘하는 분들 위주로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빡세게 사셔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의미를 찾고 돈보다는. 그래서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냥 네. 보통은 처음에 안 도와주잖아요. 네.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돈 받고 하는데 무료로 하다가 약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으로 약간 치환하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싶었던 거죠. 예. 음, 그러니까 네. 하다 보면은 결국에 체계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분야를 잡으면서 일 쪽이랑 네. 이런 외국인 분야랑 잡으면서 채널 운영은 계속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채널은 그냥 계속 유지할 것 같고 네. 어쨌든 제 모든 일들이 이걸로서 네. 들어온 건 맞고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진짜 제게 영상 편집하기도 힘들고 촬영하기도 힘들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하면은 그냥 네. 습관이 돼요. 그래서 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아 완전 루틴. 네, 그러니까 뭐 네. 제가 근데 그렇다고 막 네. 엄청난 티처럼 막 딱딱딱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냥 네.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 건 그냥 뭐 밤에 몇 시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네. 이제 유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유지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욕심을 내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네. 그래서 네. 욕심을 한 번씩 내긴 하는데 어... 욕심을 내면 또 이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예를 들어서 좀 더 기획력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좀 네. 그런 걸 한다던가. 네. 사실 인터뷰는 기획이 막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거, 사람들이 네. 많이 보는 거 위주로 지금 네. 하는 거라고 보면은 사실 제 유튜브 아이디어 리스트 보면 진짜 이렇게 있거든요. 아 아직도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획이 필요하고 막 내가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정도로 네. 조금 계획을 짜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쏟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 못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지만 하다가 한 번씩 어...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 좀 네. 이런 영상 좀 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버분들한테 얘기 항상 들으면은 네. 막 이렇게 엄청 빡세게 준비하고 돈도 많이 싸고서 막 힘 빡 줘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와서 현타 오는데 오히려 힘 빼면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힘 주고 하면은 네. 안 될 거 알고 그냥 제 만족에서 끝내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항상 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저도 뭐 뉴스 인터뷰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봐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거 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착한 콘텐츠는 언젠가는 이제
빛을 발한다. 아, 예,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뭔가 예. 이게 외국인 리액션 진짜 자극적인 것도 많고 맨날 똑같은 거 많은데 네. 그래서 책이랑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낸 걸로써 이제 유튜브랑은 이제 갑자기 이제 업로드 줄어드는 거 아니시죠? 어느 정도 네. 그 뭐지 그 네. 욕심을 확 네. 버렸다. 네. 이제 난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다. 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유튜브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쇼츠 처음 나올 때부터 아. 이거 좀 많이 흔들리겠다 네. 생각했고 네. 그리고 좀 AI 나올 때부터 또 이거 또 많이 흔들리겠다. 네. 그래서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 어쨌든 경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경쟁자들은 네네. 그리고 이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받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실력으로 선택받는 거라고 하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다 운도 보면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운에 맡겨서 살아야 되나 네. 이런 느낌도 들고 유튜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유지가 되겠지만 돈 벌긴 좀 더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채널이 많아져서라기보단 말씀하신 뭐 AI나 음. 뭐 콘텐츠 포맷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비도 많이 내려갔죠. 2배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경쟁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구조인가 보네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예 광고비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어쨌든 기업들이 지금 요새 막 돈을 잘 안 쓰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광고를 주더라도 개인 채널보다는 그런 네. 연예인 나온 채널한테 이제 광고를 주는 격으로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좀 비싸도 조회수가 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게 줄어드는 것 같고 요새 마케터분들은 많이 똑똑해지셔서 효율을 따져서 네. 이제 여기는 네. 구매력이 있다. 아, 여기는 이제 네. 평균 조회수가 이제 더 이제 스마트해지셔서 네. 구독자 높다고 광고 맡기는 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정말 잘해야지만 이제 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돈을 좀 벌기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많이 음,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사업화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유튜브로는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네. 힘을 빼야 더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광고도 힘을 빼야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막 광고 들으면 막 다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핏하게 좀 맞는 걸로만 네, 하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나오는 유튜버 시장이 포화됐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럼 유튜브를 그래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유튜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네. 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해도 된다인데 저는 네. 유튜브 자체만 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사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딱 올려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돈 벌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네, 그게 먼저가 돼버리면은 항상 네. 결과는 좋지 않아서 네. 워낙 돈적으로 너무 빠삭하고 큰 네. 그림을 짜가지고 이 유튜브를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음 단계까지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있어야지 돈 벌려고 하는 그 네. 목적이 맞는 것 같고 하나의 매체로 그냥 활용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채널을 왜 하는데 네. 그리고 이 채널을 뭘 할 건데까지 네. 있어야 되는 분들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연결을 위해서. 그리고 근데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죠. 아, 돈안 고생만- 되니까. 고생만 하다가 약간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막 엄청 쉽다고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아, 인터뷰 포맷은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시지 않으세요? 인터뷰? 네. 뭐 쉬울 수 있죠. 이 스트릿 인터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회수 잘 나와요. 네. 저는 그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아, 하신다면요.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오는 거 할래? 네. 하면은 스트릿 인터뷰 해. 네. 왜냐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아. 찍으면 되니까 어. 바이럴 가기 제일 쉬운 포맷 같아요. 사실 스트릿 인터뷰가. 어. 그래서 기획력이 좋으면 네. 그냥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꾼이라 했잖아요. 편집자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한 분야니까 스트릿 인터뷰는 무조건 크게 될 수 있는데 힘들죠. 이거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고 네. 밖에 나가서 인터뷰 요청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는 걸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아, 그쵸.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무조건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네. 하실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진 않는다. 예, 왜냐면 광고 뭐 아무나 주나요? 그쵸.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조회수로도 돈 벌기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 올렸을 때 꾸준히 2, 30만 정도 나와야 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쇼츠로도 빠지니까. 그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을 줄여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오늘 전반적으로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약간 도인 같다.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형장하고 이런 유튜버들 보면은 네. 제가 사실 대선배는 맞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9년 전이니까. 근데 저는 막 꼰대처럼 굴진 않아요. 괜히 막 오지랖 부리지도 않고 그냥 네. 이제 지켜보는데 속으로는 잘 될 때 다른 것도 좀 해놔. 아, 그렇죠. 미리 준비해놔야죠. 그게 다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유튜브에 이제 완전 올인처럼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여요. 유튜브만 해야 되겠다는 네. 분들도 당연히 보이죠. 이 사람은 워낙 잘 되니까 네. 아, 이 유튜브로 충분하겠다. 근데 네. 대부분은 그게 아닌 게 그쵸. 보여서 극소수죠. 완전 탑만. 완전 극소수죠. 그래서 그걸 느끼죠, 속으로. 역시 뭔가 이렇게 유튜버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원래 이런 직종이니까. 네. 아는데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어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끝나고 밥 네. 먹으니까. 식사하면서 더 얘기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